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몸이 무겁고 어지럽기까지 하고요. 손이 떨리고 얼굴이며 다리가 자꾸 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비 때문에 아침부터 화장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아침 공복에 뭘 드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침에 이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흔들립니다. 공복에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기력과 혈관 건강, 그리고 장 건강을 동시에 좌우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계란이나 고구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엔 무조건 밥 한 공기 드시고 계란 드시면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밥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위를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특히 공복에 잘못 먹어서 속이 쓰리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좋은 음식도 시간대가 틀리면은 독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68살 되신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아침마다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일어나면 무기력하고 변비는 심하고 얼굴이며 다리가 계속 붓는다고 하셨거든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아침마다 공복에 흰쌀밥을 드시고 달달한 음료나 빵 같은 걸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이분도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냥 음식 순서만 바꾸는 건데 뭐가 달라지겠냐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주일쯤 되니까 변비가 눈에 띄게 좋아졌대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부종도 많이 빠지고 무엇보다 오전 내내 기력이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분은 지금도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요.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열심히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공복 위장을 과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에 갑자기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 위는 밤 동안 휴식을 취하거든요.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위벽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뜨거운 커피나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가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은 속쓰림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한 겁니다. 두 번째는 급격한 혈당 상승입니다. 공복에 단순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드시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밤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혈당은 낮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흰 빵이나 단 음료를 드시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급하게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혈당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분비되니까 혈당이 또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프고 어지럽고 힘이 없어요. 이게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밤사이 정체된 노폐물 문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계속 일을 합니다. 세포가 활동하고 대사가 일어나면서 노폐물이 생기는 거죠. 이 노폐물들이 밤새 우리 몸 안에 쌓여 있어요. 특히 림프계통이나 혈관에 쌓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는 거예요. 이 노폐물을 아침에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붓기가 빠지지 않고 피로가 쌓이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겨울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수도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도관에 갑자기 센 물을 틀면 어떻게 될까요? 관이 얼어 있다가 갑자기 압력을 받으니까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쉬었던 소화기관에 갑자기 강한 자극을 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깨워줘야 해요.
이걸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피로가 쌓이고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요. 혈관이 손상되면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고요. 소화기 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꼭 드셔야 할 음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가 왜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장에 들어가면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장벽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사과에는 유기산도 들어 있습니다. 사과를 드시면 약간 새콤한 맛이 나잖아요. 그게 유기산 때문인데요. 이 유기산이 위산 분비를 적절하게 도와줍니다.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분비되도록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합니다. 또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많으면은 물을 끌어당기면서 부종이 생기거든요. 칼륨이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부기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분들한테 사과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혈당 지수가 뭐냐면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사과는 이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혈당 관리에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고 나서 사과를 껍질째 반개해서 1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을 깎아서 버리시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과 껍질에 좋은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주의하실 점은 사과를 주스로 만들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스로 만들면은 섬유질이 다 파괴되거든요. 사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식이섬유인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스로 만들면은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씹어 드세요. 그리고 미리 깎아서 보관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사과를 깎으면 금방 갈변이 되잖아요. 그게 산화되는 겁니다. 산화되면은 영양소가 파괴돼요. 특히 비타민 같은 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먹기 직전에 깎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말이에요. 견과류에는 좋은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풍부해요. 우리 몸은 아침에 단백질을 필요로 하거든요. 밤새 금식을 하는 동안 근육이 분해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소모됐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견과류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방에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지방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뇌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오메가3 같은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 견과류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를 드시면은 배가 오래 부릅니다. 아침에 급하게 뭔가 먹고 나가면은 금방 배고파지잖아요. 견과류를 드시면 그런 일이 없어요. 점심 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기력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단백질과 지방과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그러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견과류가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네. 대충 손으로 쥐었을 때 손바닥에 가득 찰 정도요. 개수로 치면 아몬드는 대략 15개에서 20개 정도, 호두는 대략 5개에서 7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 양이에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근데 견과류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칼로리가 높거든요. 견과류 100g에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줌 이상 드시면은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어요.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가공된 견과류는 피하세요. 특히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된 제품, 기름에 튀긴 제품은 좋지 않아요. 그런 제품들은 칼로리도 높고 나트륨도 많고 트랜스 지방도 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생거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생아몬드, 생호두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서 드세요. 그리고 견과류는 보관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쉽게 산패돼요. 산패되면 맛도 이상해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감자입니다. 특히 찐 감자가 좋아요. 감자가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감자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를 쪄서 드시면 감자의 전분이 위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속쓰림을 완화시켜 줍니다. 아침에 공복에 속이 쓰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감자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이 뭐냐면요. 단순 탄수화물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단순 탄수화물은 빨리 흡수되고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됩니다. 감자는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에 드시면은 점심때까지 기력이 쭉 유지되는 거죠. 또 감자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사과에도 칼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감자는 사과보다 칼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부종 빼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예. 아침에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분들은 감자를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감자에는 비타민C도 들어있어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차면 과일만 생각하시는데요. 감자에도 비타민C가 많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중간 크기 감자 1개 정도를 쪄서 드시면 됩니다. 예. 찌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찌면은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거든요. 구우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되고요. 튀기면은 칼로리도 높아지고 나쁜 성분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쪄서 드세요.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설탕 찍어 드시는 겁니다. 혈당 관리하시려고 감자 드시는데 설탕 찍어 드시면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냥 담백하게 드세요. 소금도 최소한으로만 뿌리시고요. 사실 소금도 안 뿌리는 게 제일 좋은데요. 처음엔 좀 심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은 감자 본연의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감자는 식으면은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저항성 전분이 뭐냐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인데요. 이게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감자를 쪄서 좀 식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데일리 루틴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먼저 물 한 잔 드세요. 물은 미지근한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드시면서 몸을 깨우세요. 이 물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 드시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사과를 드세요. 사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껍질째 반개에서 1개 정도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천천히 씹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커집니다. 사과 드시고 나서 견과류를 드세요. 아몬드나 호두 한 줌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잘 씹는 게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단단하니까 대충 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잘게 씹어서 드세요. 마지막으로 찐 감자를 드시면 됩니다. 감자 1개 천천히 드시면서 하루를 준비하세요. 이 전체 과정이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바쁘신 아침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유롭게 가지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소처럼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과랑 견과류랑 감자 드셨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밥도 적당량만 드시게 될 겁니다. 과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장이 깨어납니다. 밤새 쉬었던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변비가 해결돼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안에 변비 개선 효과를 느끼십니다.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고 속도 시원해지는 거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평탄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기력이 좋아요. 오전에 피곤해서 졸리는 일도 없어지고요. 점심 먹고 나서 졸음이 쏟아지는 일도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부기도 빠집니다. 사과와 감자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얼굴이며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증상이 많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은 군것질 욕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니까 과식도 하지 않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됩니다. 혈관 건강도 좋아집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혈관 손상도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장이 건강해지면은 면역력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대부분이 장에 있어요. 장이 건강하면은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이해되시나요? 그럼 계속 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더 남아 있으니까요.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꼭 부모님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이제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공복에 혈당을 흔드는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흰쌀 밥이나 빵, 단 음료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오전 내내 피곤하고 어지럽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는 절대 이런 음식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둘째, 위와 장과 혈관을 동시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좋은 음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을 돕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장을 깨우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과와 견과류와 감자가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셋째, 사과와 견과류와 감자의 조합을 기억하세요.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복잡한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과로 장을 깨우고 견과류로 포만감을 주고 감자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넷째, 양과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양을 올바른 순서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사과는 반 개에서 1개, 견과류는 1줌, 감자는 중간 크기 1개. 이 양을 지키세요. 그리고 순서는 물, 사과, 견과류, 감자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다섯째,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자,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지나면은 완전히 내 것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여섯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은 기본이고요. 하루 종일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째,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커지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아침 20분은 여유롭게 가지세요. 여덟째,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견과류도 생것으로 드시고 사과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시고 감자도 그냥 쪄서 드세요. 가공하면 할수록 영양소가 파괴되고 나쁜 성분이 들어갑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제일 좋아요. 아홉째, 본인한테 맞는 양을 찾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양은 평균적인 양이에요. 사람마다 체격도 다르고 활동량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처음엔 제가 말씀드린 양으로 시작하시되 본인 몸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조절하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양을 줄이고 배가 고프면 양을 늘리세요. 열째, 즐기세요.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세요. 아침에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즐기세요.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죠?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고 복잡한 조리 과정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사과 먹고 견과류 먹고 감자 먹으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회복력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면 몸이 금방 반응해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정말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침 한 끼가 하루를 지킵니다. 정말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지거든요. 아침에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장이 깨어나면 하루 종일 소화가 잘 됩니다. 아침에 기력이 충전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사과 있으시죠? 견과류 있으시죠? 감자는 어디 집에나 있고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사과부터 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엔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냥 밥 한 공기 먹고 나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진 느낌, 오전 내내 기력이 유지되는 느낌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같이 사시는 배우자분이나 형제 자매분들, 친구분들한테도 이 이야기 해주시고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제일 좋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더 잘 지속할 수 있고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은 더 재미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물 한 잔 마시고 사과 먹고 견과류 먹고 감자 먹으세요. 이 순서를 지키시면 장 건강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되고 기력도 올라갑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몸이 무겁고 어지럽기까지 하고요. 손이 떨리고 얼굴이며 다리가 자꾸 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비 때문에 아침부터 화장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아침 공복에 뭘 드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침에 이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흔들립니다.
공복에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기력과 혈관 건강, 그리고 장 건강을 동시에 좌우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계란이나 고구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엔 무조건 밥 한 공기 드시고 계란 드시면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위를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특히 공복에 잘못 먹어서 속이 쓰리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좋은 음식도 시간대가 틀리면은 독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68살 되신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아침마다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일어나면 무기력하고 변비는 심하고 얼굴이며 다리가 계속 붓는다고 하셨거든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아침마다 공복에 흰쌀밥을 드시고 달달한 음료나 빵 같은 걸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이분도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냥 음식 순서만 바꾸는 건데 뭐가 달라지겠냐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주일쯤 되니까 변비가 눈에 띄게 좋아졌대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부종도 많이 빠지고 무엇보다 오전 내내 기력이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분은 지금도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요.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열심히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공복 위장을 과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에 갑자기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 위는 밤 동안 휴식을 취하거든요.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위벽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뜨거운 커피나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가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은 속쓰림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한 겁니다. 두 번째는 급격한 혈당 상승입니다. 공복에 단순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드시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밤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혈당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흰 빵이나 단 음료를 드시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급하게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혈당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분비되니까 혈당이 또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프고 어지럽고 힘이 없어요.